오늘은 영끌하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A씨의 사례입니다. 20년 동안 모은 자산이 9개월 만에 없어졌습니다. 영끌한 제 잘못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영끌족이 뭘까요? 요약하면 대출을 영혼까지라도 끌어모아서 자산 투자를 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직장인 A씨도 영끌족이었는데 그 자산 중에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죠. 어떻게 투자 한번 잘못했다고 이게 20년 동안 모은 재산을 날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특히 아파트는 매매를 한 번만 잘못해도 그렇습니다. 자, 실제 사례를 간단히 하나 보여드리면 작년에 18억이었던 아파트가 1년도 안 돼서 9억으로 하락하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전 재산이 9억에서 0원이 되는 그런 가격 하락폭이죠. 이 예시로 보여드릴 아파트는 서울 송파구가 붙어있는 성남시의 산성역 포레스티아 아파트 32평형입니다. 8호선 초역세권의 대단지 신축 아파트죠. 이 아파트 가격은 2022년 2월에 18억 2,500만 원이었는데 불과 9개월 만에 9억 1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9억 원이 하락했습니다. 9개월 만에 9억 원이 하락한 거예요. 자, 그리고 왼쪽 테이블은 우리나라의 연령별 평균 연봉표인데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20대 중반에 취업해가지고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중위 연봉으로 계산을 해보면 20년 동안 벌 수 있는 금액이 7억 3,600만 원 나옵니다. 아까 사례로 보여드린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폭이 얼마라고 했죠? 네, 9억이 하락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직장인이 실제로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번 돈을 아파트 매수를 한 번 딱 잘못해가지고 날렸다는 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연끌했을 때 당연히 대출을 땡겼을 겁니다. 아파트를 오직 현금으로만 사진 않죠. 그래서 만약 대출을 5억 원 받아서 샀다면 계산해보면 한 달 상환 금액이 약 250만 원이고 1년에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3천만 원이면은 여기 한번 볼게요. 1년에 3천만 원이면 25에서 29살에 벌 수 있는 돈이 3천만 원이 안 되니까 적자가 나는 거고 이쪽으로 가도 1년에 50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월급의 대부분을 대출을 갚는데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아파트를 견디지 못하고 팔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아까 예시로 든 아파트가 그렇게 극단적인 케이스냐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양한 지역별 사례가 있는데 부산 아파트 예시입니다. 10억에서 4억으로 하락했고 전 재산이 6억에서 0원이 됐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전세 끼고 투자용으로 산 경우예요. 갭 투자하면은 집 팔면 빚만 1억 5천만 원이 남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예시로 든 아파트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아파트 위치 여기 있는 이 아파트입니다. 이전 최고가가 10억 5천만 원이었었는데 이게 4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6억 2천만 원 하락했고 하락률이 59%였어요. 이 아파트를 최고가에 매수하신 분은 규제 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을 뭐 40% 받았다고 하면 그 당시에 10억 5천만 원은 자기 자본 약 6억에 대출 한 4억을 받아가지고 10억을 만들어서 이 집을 샀겠죠. 최근 실거래가에 적용해보면 이게 대출 4억 2천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대출이 줄진 않죠. 이게 가격이 빠졌다고 그래서. 그 자기 자본만 6억 3천에서 1천만 원 나오는 겁니다. 1천만 원. 이게 6억 2천 빠졌으니까. 1천만 원 났습니다. 1천만 원. 자, 근데 만약 이 집을 전세 끼고 구매했다. 연끌의 흔한 방법 중에 하나죠. 이렇게 구매하면 전세가 이 당시 그러니까 최고가가 5억 8천만 원이었는데 최근에 전세가 3억이 빠져가지고 2억 7천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3억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이게 만기가 되면. 이거 2022년 6월인데 2024년 동안 만약에 이 가격이다. 그럼 3억 돌려줘야 되잖아요. 세입자한테. 돈 없으면 집을 매도해야 되는데 집을 매도해도 4억 2,700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전세는 5억 8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1억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와야 돼요. 어디서 구해야 됩니다. 이 차익만큼을. 자, 집 팔고 결론이 갭 투자했으면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했으면 집 팔고 전세금 돌려주면 빚만 1억 5천 정도 남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갭 투자의 무서움이죠. 자, 이런 사례가 지역별로 많습니다. 대구에서는 13억 아파트가 6억이 됐는데 전 재산이 8억에서 1억 된 거예요. 갭 투자했으면 빚만 남는 겁니다. 또. 자, 대구 수성구 만촌동의 이 아파트는 종전 최고가가 13억 9천만 원이었는데 최근에 6억 4,700만 원 거래되면서 하락 금액이 7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받았다고 하면 최고가에서
자기 자본 8억 3천과 대출 5억 6천으로 이 아파트를 구매했을 건데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은 대출은 그대로 남아 있고 자기 자본만 그냥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8억에서 1,000만 원 된 거, 8억에서 1억 된 겁니다. 8억에서 1억 재산이. 그러니까 8억에서 사실 9천만 원 나왔으면 수익률이 마이너스 90%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 여기도 역전세죠. 전세 최고가가 6억 5천만 원인데 매매가는 뭐 지금 팔면은 6억 4,700만 원이니까 집 팔아도 300만 원 손해입니다. 집 팔아도. 돌려줄 수가 없어요, 전세금을. 자, 충북 청주시에서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사실 전국에 이런 아파트가 많은데 그냥 몇 개 뽑은 거예요, 그냥. 여기도 7억에서 4억으로 하락한 아파트가 있고 그럼 전 재산이 4억에서 1억으로 줄었던 사례고 갭 투자했으면 또 빚만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청주가 외진이 볼 땐 도시 규모가 좀 작아서 작을 수도 뭐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인구수 85만 명의 충청북도의 독보적인 대도시입니다. 인구가 많아요. 여기에서 청주 동남시티 프라디움 아파트 한번 볼게요. 최고가가 7억 7,500만 원이었는데 이게 3억 6,200만 원의 거래가 되면서 4억이 빠졌습니다. 4억이 하락했고 이 아파트 최고가 살 때 대출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이 7억 7,500만 원을 자기 자본 한 4억 6천, 그 대출 3억 껴가지고 샀을 거예요. 4억 천 떨어지면 대출은 그대로 있고 자기 자본만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자기 자본만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자본이 4억 6천에서 1억 천 된 겁니다. 네. 이 아파트도 전세 최고가가 3억 9천인데 이때 만약에 갭 투자했으면 지금 집을 팔아도 3억 6천 2백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전세 2020 뭐 돌려주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게 집 팔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전세금 돌려주면 13,000만 원이 됩니다. 자, 오늘은 영끌하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네, 이게 영끌이 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는 다들 부추기는 분위기지만 이렇게 리스크가 크다는 점 유의하시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